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선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플레이뎁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위로가 됐다며 감사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댓글 하나하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분석 영상을 통틀어서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코인 정보, 하락장에도 수익 내는 방법,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방에 입장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합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어거 분석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더운게 좋아님 댓글인데요. 예전부터 어거 한 봐달라 했는데 옛날 물량 이빠이라고 소화하기 힘들다고 안 좋은 말씀만 하셔서 긍정적인 건 없나 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거라는 특정 코인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코인이라는 게 엄청 큰 호재가 나와도 과거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물량 소화를 할 만한 억 단위 수급이 들어와야 그 위로 올릴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들어 올리려면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이 부분의 평단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물량을 먹으려면 기준되는 중간 평단을 계산해서 올릴 텐데요. 여기 물량이 끝이라면 당연히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기도 물린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 큰 산에 물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18년 12월 최저점부터 21년 1월까지 대략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단을 낮춘 사람들을 가늠하여 올릴 텐데, 그 기간도 길 뿐더러 고점이 지금보다 10배 높았다 보니 고점 물량 소화도 힘들고 차트적인 부분으로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로도 꽤나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하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는지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어거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올릴 수 있을 만한 가치의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정말 보유를 해서 수익을 보게 해줄 코인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마냥 보유하고 있는 매매는 나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죠. 물리신 분들이 많다면 꼭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건데요. 어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예측을 위한 베팅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예측 시장 P2P 프로토콜로서 집단 지성의 과학 원칙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 더욱 높은 정확성을 가진 실시간 예측 데이터를 플랫폼에 구현하며 누구든 어디서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을 예측 시장에 쉽게 개설하여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창시자는 잭 피터슨과 조이 크루거가 공동 창시하였고 빌트코인 1세대 코인 중 하나로, 재밌는 점은 베팅을 위한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포츠 토토에서의 베팅과 같은 베팅이 맞습니다. 예측을 맞추게 되면 배당금을 얻게 되는 방식인데요. 웹사이트에서도 보시면 최고의 배당률, 최저 수수료를 메인으로 장식을 해두었고 누구든지 무엇이든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개방형 글로벌 예측 시장 프로토콜이며,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단일 주체는 없으며 커뮤니티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며 보장된 지불금이라고 해서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간섭할 수 없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지불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베팅을 하기 위해서 제한 없는 금액을 두고 있고, 수수료는 타 베팅 업체들은 5에서 10%인데 1.5%의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며 지역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도 보시면 5일선이 21선을 맞닿아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RSI 지표상 20에 있는 바닥 수준이지만 제 반등을 위해 상승 곡선을 그려주어야 하며, MACD 지표상 상승으로 재전환을 해줘야 되고, 스톡 지표상 20에서 다시 80을 향한 재돌파 우상향 관점을 보여주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이평선 저항대를 5일선부터 21선, 61선, 121선 위로 재돌파한 이후에 1차 관문인 4월, 5월 과거 물량의 고점을 넘어서줘야 되고요. 전부 다 소화를 해줬다면 마지막 관문인 18년도 1월의 물량을 흡수해주는 일만 남았겠죠.
그에 따른 이벤트성 호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다만 과거 물량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 과거 물량을 다 흡수하려면 전세계 글로벌적으로 수많은 도박 사이트들이 없어진다면 어거의 희소성으로 굉장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겠죠. 또한 어거로 인해 베팅을 해서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는 이슈화가 되거나 어거의 베팅으로 NFT랑 협약하는 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웹 3.0과 골렘 코인입니다. 바로 보시죠. 사랑하는 크리미 성장기님의 댓글인데요. 웹 3.0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련 코인에 대한 내용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웹 3.0이 내년에 주축을 이룰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 웹 3.0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화, 지능화, 상황 인식 등이 웹 3.0의 대표 키워드로 인터넷에서의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와 지식만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맞춤형 웹의 시대가 웹 3.0입니다. 컴퓨터 사람을 대신해서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정보만을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웹으로 인공지능 웹인 것이죠. 예를 들어 웹 3.0에서는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정보를 모으고 예약하는 과정 대신 우리의 휴가 일정과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정보를 다 찾아보고 그것에 맞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화, 지능화된 웹 3.0은 개인에 맞는 정보를 알아서 찾아주는 인공지능형 웹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더 좋은 편리성을 찾기 때문에 주축을 이룰 것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각 차이를 말씀드리면 웹 1.0은 과거, 2.0은 현재, 3.0은 다가올 미래로 구분을 짓고요. 1.0은 매체에 의해서 정보가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형태고 2.0은 정보 생산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쌍방향 교류 형태입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것도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것도 웹 2.0인 셈이죠. 웹 3.0은 사용자들이 보유한 정보가 특정 플랫폼 기업의 가치로 구속되는 게 아닌 그 정보를 만들어낸 사용자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웹 3.0이 실체가 없는 마케팅 용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며 웹 3.0을 본 사람이 있느냐? 나는 그걸 찾을 수가 없다고 글을 올렸죠. 잭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3.0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인터넷을 꿈꾸고 있고 하지만 일부 VC와 그들의 파트너들이 결국 웹 3.0 비전까지 손에 넣게 될 것이라며 결국 다른 명칭을 붙인 중앙 집중적인 인터넷이 될 것이다 라고 꼬집었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메사리 측에서는 내년 비트코인 우상향 지속되며 웹 3.0 트렌드도 심화할 것이며 웹 3.0 구현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로 NFT, 메타버스, 디파이, 커뮤니티 거버넌스 다오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NFT의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아날로그 세계 미술품 시가총액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로 추산되는 것과 달리 NFT 아트의 시가총액은 140억 달러로 1% 남짓에 불과하며 향후 10년간 NFT 아트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웹 2.0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라 보신 적들 많으실 건데요. 제가 비교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소셜 네트워크로는 이런 게 있고요. 메신저로는 이런 것들, 뱅킹 어플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포함되어 있죠. 뮤직으로는 웹 2.0과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스크와 잭도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 업체로 유명한 안드리센 호로위츠가 투자 집행도 했으며 여러 전문 기관에서는 최근 핫했던 NFT 다음 메타로는 웹 3.0이라고 밀고 있습니다. 그럼 웹 3.0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겠죠? 그림으로 보실게요. 자, 너무나 많죠? 업비트 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도 있고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테마를 다 사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했던 코인 하나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인님하고 똥손님께서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상인님께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시는 것 같고 똥손님은 죽을 맛이라고 하네요. 660춘. 일단 골렘은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자산이며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작동하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됩니다. P2P로 연결해서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일을 하는데 하드웨어를 공유해주는 사람은 대가로 골렘 토큰을 획득할 수 있고 P2P 중앙 서버가 없어서 공급자, 이용자, 관리자가 모두 똑같은 지위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유통 물량이 크라우드 펀딩 기간에 배분된 10억 개로 한정이 되고 추가 발행은 없으며 이 중 82%는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 6%는 골렘팀, 나머지 12%는 골렘 팩토리 GmbH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ICO 30분 만에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이 공모를 마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며 슈퍼컴퓨터 기반으로 기상, 건축, 그래픽 등의 고사양 시뮬레이션 작업을 위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처럼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3D나 애니메이션 같은 예술 계열이나 건축,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공학 계열, 그리고 AI 분야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고점 물량은 다 소화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주봉으로는 21선을 이탈했지만 60일 위로 우상향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일봉으로는 121선까지 이탈은 했지만 9월에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밑꼬리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웹 3.0의 시대가 오며 부각을 받는다면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기에 가두리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MACD 또한 마이너스 40 위치로 아직은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RSI 지표 또한 40 상방 위로 움직이고 있으며 똥손님께서 매수한 66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제일 좋은 그림은 5일선이 21선을 재돌파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며 다시 한번 꺾인 하방세를 상승 배열 초입으로 돌아선다면 1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해서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같이 보시죠. 아미 군인님께서 웹 3.0 대장 베이직 어텐션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현직 군인이신 것 같은데요. 나라 지키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외에도 10억 모으 기러기님과 히오시오님, 유원주님, 별량이님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별량이님 댓글 좀 볼게요. 나름 코인 분석해서 돈 많이 번 친구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오른다고 해서 가족한테까지 추천을 해줬는데 한번 크게 떨어진 이후로 자꾸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만 하네요. 1673원인데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돈 많이 번 친구가 추천을 해줬다고 하니 더 솔깃해서 추천을 받으셨을 텐데 가족한테까지 추천을 해줬는데 크게 떨어져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분석해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3.0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교육을 해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브랜든 아이크 CEO 주도로 만든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롬과 비슷한 웹 브라우저인 브레이브 위에서 작동하며 향후 크롬, 사파리 같은 메이저 웹 브라우저의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게 보실 점은 개발진인데요. 개발진으로서는 경력이 전무한 20, 30대 프로그래머들을 자칭 천재로 포장하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정말로 확실한 실력 있는 개발진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어폭스를 만든 브랜든 아이크가 CEO로 있고 국제인터넷 표준화 기구의 마샬 로즈, 칸 아카데미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브라이언 본디, 야후와 토어 프로젝트에서 일한 얀주, 커트 소프트웨어를 설립한 스코트 로클린, 이빔과 루디아를 만든 브래들리 릭터, 조이 엔터를 설립하고 윌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장을 역임한 브라이언 브라운 등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드림팀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개발진들이죠. 기존의 광고들은 로딩 시간에 대한 사용자 불만과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 대역폭 낭비, 어지러운 화면, 관련성이 낮은 광고, 보안 문제, 게시물 조회 가능성 문제, 광고 송출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광고주의 불안감, 게시자 수익 감소, 중매인으로 인한 비싼 광고, 비효율적인 조회 가능성 축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빠른 로딩, 무료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인프라, 낮은 대역폭 부담, 깔끔한 화면, 사용자 관심에 맞게 조정된 광고, 악성 코드가 없고 보안 기여 유저의 관심 체계화, 광고 송출에 대한 확실성, 게시자 수익 증대, 효율적인 광고 구매와 단순한 무료 조회 가능성 측정, 완벽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현 광고 생태계의 단점들을 보완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3천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와 1천만 명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있으며 사용자는 관심을 받기 위해 수익을 얻고 제작자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는 대가를 받으며 광고주는 더 나은 수익을 얻습니다. 현재 협력하고 있는 거래소와 광고주 업체들인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웹 3.0의 시대가 오며 부각을 받는다면 더 큰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주봉상 과거 물량은 아예 없죠. 훌륭합니다. 3월의 고점 물량은 최근 10월에 큰 장대 양봉, 11월에 큰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물량 소화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코인들은 121선을 모두 다 이탈했지만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61선 위에서 21선 최근 이탈했다가 다시 위로 추세를 점점 우상향해주고 있고요. 일봉으로는 61선 부근에서 터치 후 다시 아래의 밑꼬리 개인 투매 물량을 말아 올려주며 평균 단가를 계단식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부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여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었고 스톡지표상 단기가을 상승 관점인 80을 위로 돌파했으며 MACD 지표상 0을 위로 상승 국면 위치로 돌아서려 하고 있고 0을 관점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흐름으로 봐서는 과거 물량이 소화됐으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위치까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 올라가 줄 거로 확인이 됩니다. 분할 매수해서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다음은 에이다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코인은 바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에이다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3,000원 부근에서 매도하고 그 뒤로는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반토막이 났네요. 긍정적으로님, 에이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너스 40%입니다. 에이다 2,780원에 두 달째 물려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물려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에이다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그 외에 성준리님, 로즈라인 성님, 김향수님, 기셔님, 황은솔님, 멍스님, 색가남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코인 투자를 한 번씩 해보셨다면 투자한 시기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아는 코인인데요. 하지만 어떤 코인인지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에이다는 IOHK에서 개발한 카르다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인데요. 2017년 3세대 암호화폐라고 불리며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발행량은 450억 개이며 현재로서는 334억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전 이더리움 경영진이었던 찰스 호스킨슨이며 카르다노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대비 구동되는 플랫폼을 지칭하며 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기본 암호화폐의 명칭이 에이다입니다. 플랫폼 명칭은 지를라모 카르다노, 화폐명은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에서 따왔으며 개발 단계에는 바이런, 셀리, 고겐, 바쇼, 볼테르를 비롯한 여러 위인들의 이름을 차용했습니다. 카르다노 및 에이다의 개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스팀과 이오스를 개발한 댄 라리머와 함께 암호화폐 비트쉐어를 만들었으며 2013년 12월부터는 이더리움 재단의 최고 경영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평소 이더리움의 확장성 및 과도한 에너지 사용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찰스 호스킨스는 2015년 IOHK를 설립하고 3세대 암호화폐 에이다와 플랫폼 카르다노를 개발하게 됩니다.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되는 점은
사용된 요소 기술이 철저한 학술적 검증을 거쳤으며 확장성 향상을 위해 지분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인 우로보로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 지분율에 비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듯 우로보로스의 개별 노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수에 비례해 블록 생성 권한과 검증 권한을 가지며 지분이 많을수록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즉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특히 기존의 작업 증명과는 달리 지분에 비례해 블록에 기록할 권한을 가지므로 확장성 문제 및 과도한 에너지 소비, 그리고 중앙 집중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 9월 12일 카르다노의 알론조 하드포크가 완료되면서 이번 알론조 하드포크로 인해 스마트 계약 기능이 처음으로 추가됐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덱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로보로스의 동작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갖는 노드들은 슬롯 리더라고 부르는데 사전에 무작위로 선발되며 앞으로 몇 개나 만들어질지도 모를 모든 블록들에 대해 슬롯 리더들은 미리 선발해둘 수는 없으므로 일정 주기를 정해놓고 그 주기 동안 필요한 수만큼의 슬롯 리더만을 미리 선발해 놓습니다. 이때 이 주기를 에폭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에폭은 5일간의 시간에 해당하고 이러한 에폭은 다시 슬롯이라 불리는 더 작은 시간들로 쪼개집니다. 슬롯은 에폭 내에서 블록 1개를 생성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으로서 약 1초에 해당합니다. 산술적으로 1에폭당 43만 2천 개의 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의 에폭이 시작되기 전 각 슬롯별로 독점적 블록 채굴 권한을 갖는 리더들이 무작위로 선발이 됩니다. 이때 리더로 선발될 확률은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다의 수에 비례하는데, 일단 선정되면 슬롯 리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슬롯 시간 동안 발생할 거래 내역들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에이다 거래 정보가 기록된 하나의 신규 블록을 생성해 가장 긴 체인에 연결하며 해당 신규 블록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파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슬롯 리더들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수량의 에이다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만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노드가 슬롯 리더로 선정된다면 이 노드는 하나의 체인을 여러 개로 포킹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같은 슬롯 내에 여러 개의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생성한 블록을 가장 긴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에 연결한다거나 블록 생성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자신의 블록을 전체가 아닌 일부 노드에게만 전파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블록체인의 정상 동작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노드들이 정직하게만 행동한다면 우로보로스 블록체인은 항상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에폭이 끝나면 슬롯 리더는 다음번 에폭 기간 동안 활동할 차기 슬롯 리더를 선출해야 하는데, 이때 무작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자간 난수 발생기를 이용하는데, 이 난수 발생기의 시드값으로는 이번 에폭 기간 동안 생성한 모든 값들이 활용이 되며 블록체인 그 자체가 새로운 무작위성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에서 에이다의 블록체인에는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인 우로보로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위에서 살펴봤듯 에이다는 비트코인처럼 모든 노드가 경쟁을 통해 블록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한 명의 슬롯 리더를 선정해 블록을 채굴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많은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시간대별로 슬롯의 개수를 늘려 처리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에폭을 병렬로 구성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으며 사이버 보안, 암호학 분야의 최상위 학술대회 및 저널에 제출돼 엄격한 심사를 받았으며 구현된 코드도 정형 검증을 통해 구현 무결성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 외로도 사실 지분 증명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피어코인, 퀀텀, 블랙코인, 섀도우코인 등이 있고 이더리움도 조만간 현재의 작업 증명 방식을 벗어나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지만 에이다와 카르다노만큼 철저히 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더리움의 킬러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다의 많은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주봉상 지난 9월 10일 하드포크 이후로 단기 재료 소멸로 인해서 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121선 위에서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터치 후에 재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선들이 점점 모이는 과정 중에 있고요. 스톡지표 또한 주봉상 아주 좋은 20을 재반등하는 위치에 있고, 일봉상 최근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었고, MACD 지표상 마이너스 50에서 우상향 곡선을 0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며 상승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흐름상 61선을 돌파해주고 121선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 과거 물량이 최근 5월, 8월 물량밖에 안 남았으니 물량 소화가 힘겨워 보이지는 않고요.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시기가 왔을 땐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분할 매수해서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코인을 분석해보는 영상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걸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지루할 수 있다 보니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열심히 분석한 코인들을 보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보았으니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좌로, 어떤 이는 우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목적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정확한 이종표를 따라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의 확실한 이종표입니다. 하루하루 멘탈이 흔들려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혼돈이 되시는 건 아니겠죠? 꼭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코인대학TV 정보 공유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름 옆에 인생이라고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좀 더 빠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